자, 시장 전체적인 이슈 한번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요즘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섹터별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분을 좀 모셔봤는데 오름투자연구소 김경남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글로벌부터 한번 볼게요. FOMC가 그렇게 비둘기적이다, 완화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시아 시장 움직이는 거나 미국 지수 선물 움직이는 거나 보면은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오늘 사실 시장에 그렇게 반응성이 없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3월 FOMC는 예상대로 동결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모두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역시나 반응이 좀 없는 모습인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훨씬 더 좀 파격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비둘기 파적 발언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가 외형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걸 계속 거듭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표현을 조금 해보면 현재 1월 같은 경우는 강한에서 둔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 연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계지출이나 기업 고정투자가 둔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 실업률은 아직까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출이라든가 혹은 기업 고정투자의 둔화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성장의 속도의 둔화 우려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연준이 금리 인상은 역시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신흥국 경기라던가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지금 연준 같은 경우나 혹은 신흥국에서 들어가 있는 돈들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중장기적 뷰로 조금 넘어가 보자라면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이 글로벌 증시는 역시나 부정적인 또 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연준의 점도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2019년 같은 경우는 동결적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번 연준 발표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경기 악화 조장하는 긴축 같은 경우도 철회하겠다. 즉 돈을 계속해서 좀 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도 동결 기조로 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조금 맞아 들어간다라면 역시나 여름까지 혹은 하반기까지는 지수가 다시 한번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경기가 생각만큼 좋지 못해서 금리를 못 올립니다라고 했더니 시장에서 좋아하면서 올라가고.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 종목에서도 좀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이 이제 재고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수요가 적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산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좋지 못합니다.인데 그걸 갖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반짝 올라가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제 아예 업황에 좀 반전을 보일 것으로 보이세요? 사실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장기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오늘 단순히 단기적 이벤트에 불과할 네네.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반등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그 점은 감산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슈퍼 사이클 자체가 단순히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중국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워낙에 공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여전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좀 파격적으로 감산 이야기 나와주고 있다는 점. 단순히 1차적 감산이 아니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디램이랑 랜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5% 감산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노려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반등 시그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은 역시나 수급을 통해 좀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0만 주가량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고점을 돌파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역시나 지수를 이끌어가는 대표적 두 가지 종목이 올라간다는 점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뷰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제가 잘 모르겠는 게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마이크론의 감산을 원유의 감산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유의 경우에는 카르텔이 존재하다 보니까 감산을 약속하게 되면 그 감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의 경우는 그냥 본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재고 물량 좀 떨어지게 되면은 감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량 조절을 가능한 건데 결국은 지금 재고량이 많다는 건데 이게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유랑 좀 비교를 해줬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사실 새로운 공급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카르텔의 힘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르텔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건 실적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감산을 네. 통해서 좀 해결한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늘 좀 나왔다. 그리고 4월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또 요즘에 관심을 받는 게 바로 5G 관련주들이죠. 사실 5G의 그 뭐죠 요금제도 이제 4월쯤이면은 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또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앞서도 통신주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통신주를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실적도 안정적이지만 5G라는 모멘텀을 통해서 사실 5G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발생하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통신주들이 그동안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겠지만 이제는 조금 성장주로서 혹은 매출이 올라갈 만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자라면 LTE보다는 약 200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빨라지는 않겠지만 역시나 뭐 동영상 관련 기반의 플랫폼이라던가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VR 가상현실이라던가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수혜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콕 집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요? 그렇죠. 사실 네. 유튜브는 구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이버를 뛰어넘는 동시 접촉자 수라던가 혹은 트래픽 증가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튜브의 증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인터넷 속도의 증가, 즉 고화질의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가진 플랫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검색 시장 같은 경우도 네이버를 유튜브가 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관련 용어만 나왔겠지만 네네. 유튜브에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즉 검색 시장까지 유튜브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G 즉 이런 트래픽의 속도의 증가 같은 경우는 이런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 확대라던가 혹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동영상과 클라우드가 접목돼서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제 유튜브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게임 채널이에요. 게임을 이렇게 유튜브 VJ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게임을 클릭을 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시청자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단순히 내 PC에 그 게임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보자라면 단순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매출의 다변화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라던가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지주회사를 좀 보시는 것도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까지도 다 커버하시나 보네요. 네, 뭐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다. 그렇죠. 뭐 수익만 난다라면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돈만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워낙 그 요즘 어디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국경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알파벳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나 지난 그 10월에도 한 차례 출렁거렸던 그러니까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같이 한번 출렁거렸던 경험이 있어서 자, 그 알파벳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알파벳이랑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저는 배당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달러 가치라도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까지 놓고 보기보다는 정고점을 탈환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즉 이자 받는 것처럼 배당 컨셉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지 못했었잖아요. 그 판호 문제도 있었고요. 앞으로 전망 어떠세요?
네, 게임주 사실 악재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국 파노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 파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다시 한번 내주겠다라고 중국 쪽 이야기가 네.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관련 종목군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면 콕 집어서 NC소프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선 리니지 1 같은 경우가 대규모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리마스터란 이름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한 고정적 매출액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작 모멘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온 2라던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지적 자산권,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라인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적 대비는 저는 조금 저평가 구간이다. 충분히 리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정고점 이상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위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이상의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규상은 50만 원까지 월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기반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10년 만에 바뀐다라고 해요. 규제 완화가 상반기 내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면 단순히 인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지금 결제 매출액이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를 통한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는 게임주들은 4월 달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좋게 보셨고 그 운수권 확대에 따라서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쪽은 어떠세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4분기가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제주항공을 필두로 해서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건 저가항공사를 필두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형항공사보다는 당연히 매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사들 또한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어요. 사실 1차 슬롯 같은 경우는 포화기 때문에 지방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저가항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내후년까지 해서는 M&A를 통해서 상위 3개, 4개 업체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도 또 살펴봤습니다. 오름투자연구소 김경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